국제이주기구에 따르면 지난해 지중해를 통해 유럽에 도착한 난민과 이주자 수가 10만 2,6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필사적으로 탈출하는 난민들에게 지중해는 희망의 루트이자 목숨을 건 항해인데요. 보름 전에도 스페인으로 향하던 난민 보트가 침몰해 수십 명이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네, 관련해서 스페인 김용재 선교사 전화 연결해서 소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교사님,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이 난민 입국을 막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난민을 수요하는 스페인이 유럽의 관문이 된 건데 이번 사고도 이런 상황에서 발생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우선 이 상황은 유럽연합의 두 가지 중요한 난민 정책과 관련되어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는 난민들이 처음 발을 디딘 국가에게 난민의 망명이나 수용에 관한 책임이 주어진다고 1990년에 규정한 더블린 조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2011년 아랍의 봄 이후 계속된 리비아의 전국 혼란으로 해상 경비가 허술해지며 유럽으로 불법 이민을 시도하는 보트피플의 주요 출발지가 되면서 북아프리카와 중동 난민들이 리비아로 걷잡을 수 없이 몰리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인신매매의 통로와 미립국 브로커들까지 난무하는 상황으로 셀 수 없는 난민들이 유럽을 향해 몰려오던 중 2015년 4월 18일에 지중해 리비아 연안에서 어선에 타고 가던 난민 800여 명이 모두 익사하는 참사가 발생하였습니다. 작년 6월에는 스페인 NGO SOS의 아쿠아리우스호가 리비아 난민 600여 명을 구조하고 이탈리아 정부와 몰타 정부의 입항을 타진 시도하였으나 두 나라 모두 입항을 거부하며 지중해에서 떠돌다가 사회주의 진보 정책을 펼치고 있는 스페인 정부 총리 페드로 산체스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지중해 연안에 있는 스페인의 주요 항구 도시 발렌시아에 입항하여 난민 모두를 받아 수용하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그 이후로는 난민을 태운 대부분의 선박들은 스페인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난민을 태우고 스페인을 향하던 열악한 환경의 보트가 고장이 나고 침몰하게 되며 타고 있던 임산부를 포함한 난민들이 참사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네, 독일도 난민 정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유럽 국가들이 우경화의 길을 걷고 있는 상황에서 이 스페인의 난민 포용 정책이 계속될 수 있을지 하는 우려도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지난번 보수 성향 정당인 파르티도 포퓰라르 당의 총리 라호이에 대한 불신임안을 내고 의결이 되어 기적적으로 총리 자리에 오른 페드로 산체스가 속해 있는 페소의 당은 진보 성향으로 적극적인 사회주의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으며 이민이나 난민 정책에 있어서도 유럽연합의 모든 국가들 중에서 가장 원만한 난민 수용 정책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도 이를 대부분 지지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각 나라마다 난민 문제가 정치적 상황에 휘둘리지 않기를 바라는데 찾아오는 난민들에게 전한 복음으로 회심자들이 늘고 있다는 간증도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물리적 접근이나 배척만이 아닌 영적인 분별력도 좀 필요해 보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지금 스페인에서는 개신교를 선두로 하여 많은 NGO들이 난민 구제 사역을 힘쓰고 있습니다. 제가 함께 동역을 하던 콜롬비아 출신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에서는 매주 수요일에 주로 북아프리카 출신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음식과 옷가지들을 나눠주며 기회를 빌어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무슬림 출신으로 히잡을 쓴 여인들이 와서 음식을 나누어 받은 다음 예배에 참석하여 말씀과 찬양을 함께하는 모습을 보기도 하였습니다. 원만한 이민, 난민 정책을 펼쳐나가는 스페인 그리고 다른 어느 유럽 국가들보다도 더 개신교의 활동이 지금 활발한 스페인이니만큼 많은 복음의 열매들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난민들에게 전해지는 복음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스페인 김용재 선교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